한겨울 바람이 차갑게 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한 할아버지가 동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신발은 다를대로 달아있고 손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민원 안내 창구로 다가간 할아버지. 저 등본 하나 뽑으러 왔는데요. 직원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낡은 지갑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주민등록증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그 카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후 키보드를 치던 손이 멈춥니다. 주소지가 말소됐네요.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말소 됐다고요?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아서 등본 발급이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직원은 차갑게 말합니다. 없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짜증스럽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할아버지, 빨리 좀 하시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돌려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직원이 속삭이듯 말합니다. 저분 아까도 왔었잖아요. 주소도 없고 보호자도 없다더군요. 노숙자야 뭐. 그 말이 할아버지 귀에 들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더욱 느려졌습니다. 동사무소 밖은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 서류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그는 동사무소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쭈글쭈글해진 군인연금 신청서였습니다. 이걸 내야 했는. 그는 입을 꼭 다문 채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서류 뽑으러 왔다가 그냥 가려는 길이란다. 아이의 엄마는 다급히 아이를 끌어당깁니다. 얘야, 그런 사람 가까이 가지 마. 아이의 눈이 아쉽게 할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시간은 어느덧 오후 3시. 동사무소 안은 따뜻하고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박벤치에 앉은 할아버지에겐 찬바람만이 가득했습니다. 직원 하나가 창밖을 힐끗 봅니다. 저분 아직도 있네. 연락할 데도 없다던데. 복지 담당한테 넘기죠. 그러나 복지 담당 직원은 바빴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민원 서류 밀려서요.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씨를 몇 번이고 바라보며 그 종이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급자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첨부 필수. 종이 가장자리는 습기와 추위로 말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조심스레 가슴에 넣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주길, 누군가 물어봐 주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 한마디. 하지만 그런 말은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 문은 또 다시 열리고 닫혔습니다. 누군가는 출생신고를 하러 왔고, 누군가는 이사를 하러 왔고, 누군가는 여권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모두에게는 따뜻한 말과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만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 방향으로 동사무소 뒤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닿지 않는 그늘진 곳, 낡은 벽돌 담장 밑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흘깃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저기에 앉아 있느냐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조용히 그날을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주소 한 줄, 서류 한 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운 겨울, 해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벤치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주머니 속종이를 꼭 움켜쥔 채로 동사무소 옆 공원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그를 힐끗 보고는 시선을 돌립니다. 아이와 함께 산책 중이던 엄마는 아이를 반대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그는 묵묵히 벤치에 다시 앉습니다. 길고 다른 바지 끝단에서 실밥이 바람에 나부낍니다. 가방도 없이 허리에 맨 작은 보자기 하나. 그 안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갑자기 찬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코트를 여미고 모자를 눌렀습니다. 몇 초 뒤 그는 작은 속삭임처럼 말합니다. 요즘은 너무 복잡하네. 지나가던 직장인은 이어폰을 낀 채 스쳐 지나갑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고 누구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몰래 찍고 비웃습니다.
이런 분 요즘에도 있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늘은 흐리고 해는 구름에 가려 무색합니다. 그의 시선은 그저 멀리 어디론가 닿아 있습니다. 30분이 지나도록 그는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서류를 손에 든 사람, 화를 내며 전화를 하는 사람, 모두 각자의 사정으로 바쁩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합니다. 그러다 잠시 누군가 그를 바라봅니다. 어린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추우세요? 그는 놀란 듯 아이를 봅니다. 순간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괜찮단다. 할아버지는 이런 날이 익숙하거든. 소녀는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주려다 엄마에게 끌려갑니다. 그는 그 목도리를 바라보다가 다시 허리를 숙입니다. 햇빛은 사라지고 날씨는 더 차가워집니다. 그는 다시 종이를 꺼냅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되짚습니다. 그의 눈빛은 멍하니 멀어져 갑니다. 동사무소 직원 중 한 명이 창밖을 보다 그를 봅니다. 아직도 저기 계시네. 추운데. 다른 직원은 무표정하게 대답합니다. 우린 어쩔 수 없지. 대상도 아닌데. 복지팀은 이미 퇴근했을 시간입니다. 그를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잠시 몸을 웅크리고 코트를 꼭 여밉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히 오가고 누구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앉은 자리는 마치 투명한 공간이 된 듯합니다. 누군가 버린 종이컵이 바람에 굴러옵니다. 그는 조용히 그것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습니다. 그 작은 행동조차도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바람이 강해집니다. 눈발이 흩날립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뒤편 오래된 골목으로 걸어갑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작아 보입니다. 그 장면은 한 장의 흑백 사진처럼 기억됩니다. 그는 벽돌 계단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종이 한 장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옵니다. 작은 운동화를 신은 아이가 다시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는 그제야 미소를 짓습니다. 이름이라 오랜만에 누가 묻는구먼. 아이 앞에서 그는 지갑을 꺼냅니다. 닳아버린 검은 지갑. 그 속엔 오래된 주민등록증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은 발에 있었고 글씨는 달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근데 왜 여기에 계세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다시 다급히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만이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엔 아주 오래전 기억이 잠깁니다. 젊은 시절 군복 입은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전우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 비바람 속에서 군화끈을 묶던 손.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는 그 기억을 마음속으로만 꺼내봅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를 향해 다가옵니다. 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묻습니다. 혹시 이 사진에 나오는 분 맞으신가요? 남자는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그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는 놀란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실례지만 혹시 중령님 아니십니까?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중령님이라는 말 정말 오랜만에 듣는군요. 기자는 당황하며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잠시 후 기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청합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냅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름, 출신, 군 경력, 전쟁터에서 잃은 동료들의 이름. 그는 하나하나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듣는 내내 눈이 커지고 손이 멈춥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노숙인의 사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국가를 위해 싸운 영웅이었습니다. 기자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정면에서 바라봅니다. 카메라를 꺼내려다 손이 떨립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말합니다. 사진은 말고 그냥 기록만 해줘요. 기자는 수긍하고 노트에 이름을 적습니다. 한 줄 한 줄 써내려갑니다. 그의 이름, 군번, 참전일지. 그 기록은 잊힌 역사의 복원이었습니다. 기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고맙겠네. 기자는 곧장 신문사로 돌아갑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편집장에게 외칩니다. 이건 단독입니다. 반드시 실어야 해요. 편집장은 자료를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 일면을 장식한 한 줄의 제목. 동사무소에서 쫓겨난 그는 전쟁 영웅이었다. 도시는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댓글이 쏟아지고 SNS에 기사가 퍼집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감동하고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그런 분을 내칠 수가 있지? 진짜라면 국가가 사과해야 해. 동사무소는 발칵 뒤집힙니다. 공무원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담당 직원은 결국 말을 더듬으며 말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대통령의 책상 위에도 도달합니다. 신문이 발행된 그날 아침 도시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버스 안에서, 회사 로비에서 모두가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이분 진짜였어? 전쟁 영웅이 노숙자가 됐다고? SNS엔 기사가 삽시간에 퍼졌고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를 넘었습니다. 국가가 이럴 수 있나요?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기자는 두 번째 기사를 준비하며 할아버지를 다시 찾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차분한 얼굴로 맞이합니다. 또 오셨군요. 기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한방송국 PD도 기사를 보고 연락해 옵니다. 저희도 취재하고 싶습니다. 며칠 사이 수많은 매체가 몰려듭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평소와 다름없이 살아갑니다. 한편 동사무소 직원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발언이 유출되며 파문은 커져갑니다. 저 사람 노숙자잖아. 서류도 없고 귀찮아. 그 말이 기사 댓글로 올라오자 시민들은 더 크게 분노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옵니다. 그분께 공식 사과하십시오. 청와대 비서관들도 급히 대응 회의를 엽니다. 이 사안 단순 미담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그 기사가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옵니다. 대통령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신문을 덮습니다. 준비해요. 직접 가보죠. 비서관은 깜짝 놀랍니다. 지금 직접 가신다고요? 당연하지. 국민을 잊은 정부라면 존재 가치가 없어. 곧바로 경호팀이 움직입니다. 차량이 준비되고 대통령은 평복 차림으로 탑승합니다. 언론엔 일체 보도 금지. 대통령의 차량은 조용히 출발합니다. 그날 오후 한 동네에 검은 차량이 들어섭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거 대통령 차량 아냐? 뭐야? 진짜야? 경호원이 차량 문을 엽니다. 그 안에서 대통령이 내립니다. 모두 숨을 멈춥니다. 그는 곧장 한 벤치로 걸어갑니다. 그곳엔 그 할아버지가 앉아 있습니다. 대통령은 천천히 다가가 말을 겁니다. 실례합니다. 중령님 맞으시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카메라 셔터가 동시에 터집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봅니다. 그날 아침 청와대에는 평소보다 이른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달된 신문 일면. 그 얼굴을 본 순간 실장이 멈칫합니다. 이분 설마?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갑니다. 대통령은 신문을 펼치며 묵묵히 읽어 내려갑니다. 잠시 후 한마디만 던집니다. 그분 살아계셨군요. 비서관들이 놀라며 주시합니다. 대통령은 한숨을 쉽니다. 나도 그분에게 큰 빚이 있어. 비서관,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 주세요. 경호팀, 지금 준비하세요. 내가 직접 가겠소. 모두 당황합니다. 대통령님, 이건 비공식 일정이십니다. 대통령은 말합니다. 공식, 비공식보다 먼저인 게 인간의 도리여. 정적이 흐르고 곧장 이동 차량이 준비됩니다. 대통령은 군복을 연상케 하는 회색 코트를 입습니다. 경호원도 최소 인원만 대동. 동사무소 근처 대통령 차량이 도착합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합니다. 저 벤치 기억나는군. 조용히 차량 문이 열립니다. 대통령이 내리는 순간 주변 시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설마 진짜 대통령이야? 대통령은 주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벤치로 다가갑니다. 거기엔 눈을 감은 채 앉아있는 그가 있습니다. 조용히 한마디 합니다. 중령님, 오랜만입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뜹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습니다. 둘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봅니다. 대통령이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국가가 당신을 외면해 죄송합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은 조용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힙니다. 그를 바라보던 시민들도 조용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날 그 거리엔 따뜻한 공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대통령이 손을 내밉니다. 청와대에서 뵙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용히 대통령 차량에 오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집니다. 기자들도 몰려듭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봅니다. 차량 안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죠. 그는 잠시 웃으며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구했던 거지요. 청와대에 도착하자 경호원들이 인도합니다. 비공식 회담실로 들어서는 두 사람. 기록도 방송도 없는 조용한 대화.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사실 서류 한 장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서류 한 장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이 무너졌군요. 둘은 다시 침묵에 빠집니다. 잠시 후 대통령이 말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당신을 위해 나설 차례입니다. 그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공식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대통령이 직접 서서 발표합니다. 국가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날 저녁 그는 특별 만찬에 초대받습니다. 오랜 전우들의 영상 편지가 상영됩니다. 그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다들 아직도 날 기억하더군요. 대통령이 다시 손을 맞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그 순간 청와대 안은 조용한 감동으로 물듭니다. 그날 저녁 청와대는 조용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전국 방송국이 청와대 앞에 집결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기자들의 목소리가 숨을 죽입니다. VIP 특별 만찬 자리에 단 한 명의 초대 손님. 노인이 천천히 전용 차량에서 내립니다. 그는 옷깃을 단정히 여미고 고개를 숙입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그를 정중히 안내합니다. 넓은 홀 안 조명이 은은히 비추는 가운데 그를 위한 자리가 가장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냅니다. 전국에서 생중계되는 그 순간 대통령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분을 너무 늦게 만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식사 도중 벽면에 대형 화면이 켜집니다. 거기엔 오래전 전우들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중령님 오랜만입니다. 그때 함께한 시간 아직도 기억납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힙니다. 만찬이 끝난 후 대통령은 그를 별도로 초대합니다. 함께 걷죠. 청와대 정원을 천천히 걷는 두 사람. 대통령이 말합니다.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냥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대통령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국가가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건 국가가 아닙니다.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리고 중얼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났군요. 그날 밤 청와대는 조용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그의 이름으로 들썩입니다. 대통령 주재 하에 국가 유공자 훈장 수여식 개최. 그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장례는 숙연해집니다.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가는 노인의 발걸음. 과거 군복의 계급장이 다시 어깨에 올려집니다. 훈장을 건네는 대통령의 손길이 떨립니다. 이 훈장은 단지 금속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남긴 정신 그 자체입니다. 국민들은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립니다. 전국 뉴스에 그의 얼굴이 실립니다. 쫓겨났던 그 노인, 알고 보니 영웅.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의 이야기가 실립니다. 다큐멘터리 방송이 편성되고 그를 주제로 한 연극까지 기획됩니다. 그리고
그를 무시했던 동사무소 직원들. 직접 찾아와 정중히 사과합니다. 그날 저희가 너무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겠죠. 그는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다시 똑바로 펴집니다. 한때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름, 이제는 모두가 존경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선명히 각인된 현판이 시청 앞에 걸립니다. 중령, 명예시민 헌정비. 그는 여전히 겸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신이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봄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동네의 작은 마을회관을 찾아갑니다.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중령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등본 한 장만 뽑으러 왔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프린터를 작동시킵니다. 그 종이가 출력되는 소리가 정겹게 들립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등본을 받아들고 양손으로 그것을 꼭 쥡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합니다. 이런 날씨 참 좋네요. 직원 하나가 묻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고맙습니다. 그는 회관을 나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길가에 벚꽃이 흩날립니다. 그는 그 아래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손에 들린 등본을 바라보다 조용히 품속에 넣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뒷모습을 따라갑니다. 배경 음악이 서서히 깔립니다. 마지막 자막이 떠오릅니다. 그는 단지 한 장의 서류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종이는 한 나라를 다시 일으켰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작은 흰 글씨가 나타납니다. 중령,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조용히 울리는 마지막 종소리. 영상은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